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그 순간, 불과 2022년 8월, 이미 무너져 내린 팀을 수습해야 한다는 임무가 박진만이라는 이름에게 주어졌다. 하지만 그 영광스러운 제안 뒤에는 그에게 주어진 계약 기간이 실질적으로는 1년짜리 시험대에 불과했다는 잔혹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오늘 그 모든 압박을 이겨내고 성공적인 장기 계약을 이끌어낸 드라마틱한 서사의 시작점을 우리는 되짚어보려 한다. 채널 39K 셀럽 업데이트, 한국 자본주의 경제입니다. 오늘은 단순한 스포츠 재계약이 아닌 냉혹한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프로야구의 세계에서 한 지도자가 어떻게 지속 가능한 가치를 직면해냈는지 그 압박감과 고뇌의 시간을 깊이 들여다본다. 시간을 2022년 가을로 되돌아보자. 삼성 라이온즈는 암흑기 속에 있었다. 갑작스러운 전임 감독의 사퇴 혹은 경질 이후 국민 유격수 박진만은 대행 신분으로 씁쓸하게 잔여 시즌을 마무리해야 했다. 그리고 그해 시즌 종료 후 그는 제16대 정식 감독으로 취임한다. 외부에 발표된 계약 내용은 3년이었지만 당시 냉정한 구단 내부와 팬덤의 시선은 싸늘했다. 계약금과 연봉의 규모 자체도 파격적이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그의 지도력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회의론이 지배적이었다. 박진만 감독이 정식 사령탑에 올랐을 때 그에게 주어진 3년이라는 시간은 사실상 첫 해인 2023년 성적에 따라 나머지 2년이 허공으로 사라질 수 있는 언제든 해지될 수 있는 조건부 계약과 같았다. 즉, 그는 신임 감독으로서의 기대보다는 팀의 몰락을 막아야 한다는 전제와 함께 짊어진 생존 경쟁의 압박을 안고 출발선에 섰던 것이다. 그리고 그 압박은 2023 시즌에 곧바로 현실화되었다. 박진만 감독이 취임 직후부터 강조했던 것은 세대 교체였다. 이는 당장의 승리보다는 미래를 위한 투자였고, 특히 수비 라인을 재편하고 2군 유망주들을 과감하게 1군으로 콜업하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팀 전력의 불안정성을 야기했다. 2023년의 성적표는 잔인했다. 61승 1무 82패, 승률 4할 2푼 7리라는 처참한 성적으로 리그 8위에 머물렀다. 명문 구단의 자존심으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순위였고, 당연히 언론과 팬들의 비난은 박 감독에게 집중되었다. 소통 리더십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무색하게 성적 부진은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프로 세계의 냉혹한 현실이었다. 당시 내부에서는 박 감독의 경질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데이터 전문가들은 당장 눈앞의 득실 마진만을 분석하며 감독의 전술 부재를 지적했고, 구단 프런트 역시 연이은 포스트 시즌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렸다. 박진만 감독이 이 살얼음판 같았던 2023년을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였다. 바로 그가 수치로 입증하기 어려운 팀의 체질 개선에 성공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는 8위라는 저조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야수진의 세대 교체를 70% 이상 완수하며 팀 수비력을 리그 최상위권으로 끌어올리는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박 감독은 비록 패배했지만 젊은 선수들이 실수했을 때 그들을 보호하고 비난을 자신이 모두 감수하는 방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선수단 내부에 강력한 신뢰관계를 구축했다. 2023년 말 구단 고위층은 당장의 결과 대신 박 감독의 리더십이 젊은 선수들에게 미친 긍정적인 영향과 지표로 확인된 수비 강화라는
지속 가능한 전력의 씨앗에 주목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이 없었다면 2024년의 극적인 반등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즉, 2023년의 파리는 박진만 감독에게는 좌절이 아닌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가장 고통스럽고도 필수적인 희생의 과정이었다. 그가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팀을 10년 만에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로 이끌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이 초기 계약 기간 동안 겪었던 극한의 압박과 그 속에서 피어낸 소통과 신뢰의 리더십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땀과 눈물의 결과가 총액 23억이라는 파격적인 재계약 발표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2023년 시즌 박진만 감독에게 쏟아진 압박은 살인적이었습니다. 8위라는 성적표는 그가 대행고리표를 떼고 정식 사령탑에 앉은 첫 해의 결과치고는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61승 1무 82패, 승률 4할 2푼 7리라는 처참한 기록은 팬들의 분노를 감독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변질시켰고, 스포츠 미디어들은 일제히 세대 교체라는 명목하에 승리를 벌인 지도력이라며 그를 비판했습니다. 특히 베테랑 선수들을 벤치에 앉히고 어린 선수들에게 주전 기회를 부여하며 팀의 수비력을 리그 최정상급으로 끌어올리려는 장기 프로젝트는 당장의 승리를 원하는 구단과 팬덤 사이에서 엄청난 마찰을 빚었습니다. 그는 흔히 말하는 보이지 않는 곳, 즉 훗날을 위한 토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만약 박 감독이 당시 순위의 연연에 단기적인 성과를 내는 데 집중했다면 그는 아마 2023년 시즌 중반에 경질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확고했습니다. 단장님, 최소 3년의 시간을 주십시오. 저희는 근본적으로 강해지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썩은 뿌리를 도려내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당시 팀 내부 관계자들은 박 감독이 끊임없이 프런트를 설득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어린 선수들의 멘탈을 다독이며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증언합니다. 8할이 넘는 패배 속에서도 그는 벤치에서 단 한 번도 선수들을 공개적으로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수비 시프트의 미세한 조정, 주루 플레이의 디테일, 그리고 무엇보다 선수들 간의 소통 구조를 만드는 데 전념했습니다. 구단은 바로 이 지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성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프런트가 박 감독을 신뢰하며 재신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단순히 패배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패배의 과정에서 지속 가능한 상위권 전력이라는 가장 중요한 밑그림을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박진만 감독이 3년 만에 구축해낸 리그 최정상급 수비력, 그리고 리그를 대표하는 젊은 야수진의 탄생은 2023년의 처절한 파리라는 뼈아픈 희생 없이는 결코 불가능했던 성과입니다. 2024년 정규 시즌 2위, 그리고 2025년 4위로 이어지는 10년 만에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이라는 결과는 2033년에 박진만 감독이 짊어져야 했던 모든 비난과 고통에 대한 가장 완벽한 해답이었으며 그가 가진 소통과 신뢰의 리더십이 거둔 눈부신 승리였습니다. 결국 삼성 라이온즈는 단순히 이기는 감독이 아닌 팀의 체질을 바꾸고 미래를 설계하는 감독에게 총액 23억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2+1년 재계약을 안겨주며 그 믿음에 대한 확고한 보상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 계약은 단순한 재계약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하고 장기 비전을 관찰한 리더에게
자본주의 시스템이 보내는 가장 명확하고 통쾌한 찬사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과정에서 박진만 감독의 리더십 중 어느 부분이 팀 반등에 가장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와 같은 흥미로운 스포츠 자본주의와 리더십 분석을 계속해서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해 주시고 삼국K 셀럽 업데이트 한국 자본주의 경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